네, AI를 이용하면 컴퓨터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도 또는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쉽게 논문을 쓰기 위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노션 AI를 이용해서 R 스튜디오로 논문 통계 분석하기라는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목표는 R 스튜디오에서 R 언어를 가지고 논문 통계 분석에서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기법들을 이 노션 AI의 메모장에다가 글로 정리를 쫙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논준모연구소에 멤버십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앞으로 저를 따라오시면서 나는 R 언어 하나도 몰라. 상관없습니다. 나는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구경도 못 해봤다.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 지식은 조금 아셔야 되겠죠. 어떤 뭐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통계 기법들이 어떤 로직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지식들은 멤버십 강좌에 다양하게 지금 동영상이 올라와져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지식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다만 내가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모른다라거나 아직은 내가 R 언어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뭐 맛배기 동영상이다.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 미리 보기 동영상 뭐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왜 찍고 있냐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과정을 처음에 이 준비하는 과정을 먼저 공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선 이제 여기 페이지 추가가 있죠. 처음에 이걸 눌렀습니다. 눌러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RStudi오로 논문 통계 분석하기라고 적었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제가 만들어 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쁜 아이콘도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목록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R 언어를 이제 명령문을 코딩을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 데이터 파일 불러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빈도 분석, 무슨 분석, 뭐 구조 방정식, 무슨 뭐 별의별 분석들을 다 할 겁니다. 예, 다 해 나가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처음에 이제 CSV로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뭐 변수나 샘플수 같은 거 확인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제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문득 이걸 동영상으로 한번 남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CSV 데이터 파일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제가 엑셀에다가 이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CSV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자, 이렇게 변수들이 쭉 1행에 적혀져 있고 2행부터 1번 응답자, 2번 응답자, 3번 응답자, 4번 응답자, 5번 응답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1열은 첫 번째 변수, 2열 두 번째 변수, 3열 세 번째 변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자, 요거를 저장할 때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명이 있는데 test.csv 파일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느냐? 이게 R 언어 계통뿐만 아니라 파이썬도 그렇고 이제 컴퓨터 언어로 논문 통계 분석을 하는 이제 이런 언어류와 가장 호환이 잘 된다. 그래서 CSV 파일로 주로 저장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엑셀 파일이나 SPSS 데이터 파일 이런 것도 호환이 됩니다. 근데 CSV 파일이 좀 가볍고
에러 없이 호환이 잘 된다고 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 파일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을 이제 어떻게 R 언어에서 불러올 거냐 라는 것을 R 스튜디오에서 해보기 위해서 R 스튜디오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R 스튜디오에서 지금 명령문을 집어넣는 창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 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명령문을 집어넣는 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중간쯤에 위쪽에 지금 요 아이콘 보이시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명령문을 집어넣는 창이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R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명령문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 함수들이나 명령문을 내가 적을 수 있을까 해서 사실 언어로 분석하는 사람들 그게 좀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AI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 파일 불러오기. 자,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I에게 작성 요청 해서 R 그냥 뭐라고 물어볼까요? CSV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R 언어 함수를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했더니 뭐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 그래서 얘를 자 완료하고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어디죠? R 스튜디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파일 이름이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앞에다가 파일 경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제 얼굴을 조금 내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설정을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R 언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실 때는 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집어넣고 관리를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제가 한번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명령문을 좀 모른다 하더라도 AI한테 물어보고 하면 되니까. 뭐 사실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여기서 바로 클릭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보이시죠?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뉴 프로젝트가 나오고 제일 위에 것만 누르시면 돼요, 그냥. 그럼 이제 뉴 프로젝트가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팝업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제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뉴 디렉토리가 폴더니까 얘를 누르고 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거니까. 그리고 바탕화면 데스크탑에 저는 지금 데스크탑이라고 지금 설정이 돼 있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노션 스탯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션 AI를 이용한 통계 분석이니까 노션 언더바 스탯. 자,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탕 누르고 자, 그러면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요거 잠깐 내려볼게요.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션 스탯이라는 이런 프로젝트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 안에 눌러보면 뭐 기본 파일 하나 있고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CSV 파일을 자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집어넣고 RStudi오에서 다시 명령문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노션에서 복사해왔던 이 명령문을 집어넣으면 이제는 더 이상 경로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파일 경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러분 오른쪽에
이 폴더에 이미 이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test.csv 파일이 우리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없어.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 우리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뭐만 적으면 되냐면 파일 이름만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테스트 요렇게 하고 런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런을 탁 누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요 밑에 여러분 보시면 데이터, 요 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OBS가 observation입니다. 그러니까 관찰된 샘플 수죠. 샘플 수가 270개, 270명이 되겠죠. 그리고 variables가 48개. 그러면 샘플 수는 알게 됐죠. 뭐 요것만 봐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48개 문항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48개 변수가 어떤 건지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어떤 건지 보고 싶은 방법은 사실상 뭐 iStudio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냥 얘를 누르면 돼요. 그냥 얘를 뷰 파일 아니면 임포트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누르면 이제 안에 구조를 알 수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눌러 가지고 임포트 데이터셋으로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한참 돌아가면서 이런 매트릭스 구조로 변수의 구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변수 이름만 내가 쫙 뽑아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변수와 샘플수 확인, 샘플수는 이미 확인했으니까 자, 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작성 요청. 변수 이름을 보는 변수 이름을 확인하는 이렇게 할까요? 변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R 언어의 함수를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names data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그냥? 자, names dat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R 언어로 가가지고 자, 복사를 했는데 그렇죠. 얘를 가지고 한번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자, names data 이렇게 나왔죠. 변수 이름들이 몇 개입니까? 48개죠. 자, 그러니까 48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XA 1번이 첫 번째 거고 XC 2번이 12번째 거죠. 그렇게 보면 WA 5번이 45번째, 그러면 GN이 46번째, AG가 47번째, SCH가 48번째죠. 자, 이게 48번째, 얘가 48번째 일치하고 있습니다. 변수 이름만 이렇게 딱 보면 아, 어떤 변수들이 들어갔구나 내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만 확인할 수도 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AI에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가지고 복사해서 iStudio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요 밑에 결과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무슨 분석을 못 하겠습니까? 다 AI가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논문에다가 갖다가 쓰고 해석하고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몰라서 R 언어, 뭐 파이썬 언어를 몰라서 통계 분석을 못한다. 이제 이 시대는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왜 하는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해석하고 고민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강의를 제가 그 논문 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의 선택 이유, 선택 방법, 그 기법들의 소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AI를 이용해서 R 스튜디오에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기고 그 결과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기법별로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영상으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논준모 대학원을 키치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우리 논준모 대학원이 뭐 별거 있습니까? 뭐 기존의 대학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이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그런 논문 작성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저랑 같이 저도 지금 AI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AI 쪽은 서로 초짜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배우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려주시면 이제 그 참고해서 제가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강좌를 계속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